G20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이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왔죠. 밖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래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국민의당의 수사가 진행되는 문준용 관련 증거 조작 사건인데, 원래 이 사건은 2006년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의 국정감사를 가서 그 당시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쳐 밝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특혜 채용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10년 전에입니다. 그때 내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제지를 했습니다. 자식 문제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공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10년 전에 내가 제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내 TV 토론에서도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당신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제기를 하라고 할 때 내가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첫째가 자식 문제, 둘째가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탄핵 때 보지 않았느냐. 응? 대중의 정오심을 이용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파들이 준동해서 몰고 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준용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문제를 TV 토론이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이 취업 특혜입니다.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고, 그 중에 일부 특혜 채용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격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본질은 수사를 도외시하고 격가지를 갖다가 격가지 수사에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걸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그건 여당 대표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 정부가 그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질 문제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정부 여당이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국회 문제도 이제 좀 슬기롭게 물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서 지금이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미중의 외교 안보 위기에서 저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국내의 진정한 협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2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 2달 동안 과연 이 정부 여당이 말 그대로 협치의 정신을 갖고 왔는지,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했는지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독선과 독주의 인사로 현재는 전국이 2달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더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불실과 편향 또 호도와 고운 인사로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대통합과 대탕평의 인사와는 완전히 괴리를 갖고 온 상태로, 또 그것도 야3당이 계속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식 정치를 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17개의 부처 중에 아직도 10명 빼기는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 정부의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저는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현 정권이 적폐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나아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소위 업무 지시 메토라고 해서 이런 기형적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새 가장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신고리 온전 5,6호기 이런 급격한 탈원전 사태에 대한 대표적인 제왕적 국정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만 해도 지난 주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여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당이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도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송영무 또 조대엽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저는 파국으로 또 치달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또 파괴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기간 해외에서 돌아오신 만큼 대통령이 먼저 국내 정치 상황의 위중함을 정확히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당 대표도 머리 자르기 운운하면서 듣기에도 섬찟한 이런 막말과 기행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이것이 전국을 풀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월 발행될 예정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백돌 기념우표 발행 여부를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2달도 안 돼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반대편의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길 일을 계속 할 셈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도자들과 함께 숱한 위기를 넘기면서 엄청난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책임지고 역사를 이끈 공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념해야 우리 후손들도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를 옳은 눈으로 바라보고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2024년 김대중 대통령, 2027년 김영삼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적 축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념 화폐도 발행하고 존역을 화폐 인물로 사용하는 것과 강화문에 동상을 세우는 것까지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올해 5월 존 F 케네디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고 2011년에도 레이건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98년 주월레이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고 문화 대혁명 때 숙청돼 모든 공적이 박탈됐던 유서기의 탄생 100돌 기념우표까지 발행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편가르기보다는 역사를 이끈 지도자를 함께 존경하고 기리며 국난을 극복하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2013년도 우리 당 경북도당 위원장 때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과 합심해서 그 당시에 동서화합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2014년 1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하이도까지 가니까 그때 언론인들이 많이 오셔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홍미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도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쌀 생산을 좋아한다 이래서 쌀을 생각할 수 있는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 대통합을 하는 이런 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역사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역사를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에 부안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 3학년에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물어서 세계 학급 감축 초강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또 한 번 흘러가고 있는 성추행 사건으로 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모든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항상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학교 내 범죄인지 각각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 체계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국회에서도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 따라 쓰질 못합니다. 방문행위로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외교 성과가 저는 성공적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분명한 결격 사유를 무시하는 인사 강행,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추경 강행을 비롯해서 취임호,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탈원전 문제 등 거침없는 행보를 지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국정 운영과 여야 대치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누가 봐도 상품으로 비유하면 불량 상품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또 본질을 외면하는 저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매듭 없이 취임 초기에 허님은 여론에 취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야당의 고유 역할과 권한에 대해 발목정당, 딴지정당, 그리고 무조건 반대정당이라고 비판한다면 이는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 발상이며 염치 없는 호환무치의 발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 이사입니다. 저는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당 운영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인사고 두 번째도 인사고 세 번째도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정당의 실패, 지도부의 실패로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난 7월 3일 전대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당의 혁신, 보수 정치의 혁신과 재건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활이 걸린 절명의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정치를 15년 동안 짓눌러 온 친노, 친문, 친박, 패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흑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물론이요 당원들마저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실패한 패권 정치로 우리 스스로를 무덤 속으로 내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친문 패권 정치를 제대로 견제하고 당의 쇄신, 보수 정치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의 주요 당직을 정실 인사, 측근 인사, 자기 식구 꽂아넣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 도덕성도 자질도 부족하고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로 당의 민주성, 건강성을 회복하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를 하라고 할 때 내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첫째가 자식 문제, 둘째가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탄핵 때 보지 않았느냐. 응? 대중의 정오심을 이용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파들이 준동해서 몰고 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준영이 특혜체정에 대해서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문제를 TV 토론이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문준영이 취업 특혜입니다.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고 그 중에 일부
특혜 채용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격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본질은 수사를 도외시하고 격가지를 갖다가 격가지 수사에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걸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내서 G20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이 오늘 들어왔죠. 오늘 왔죠. 밖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래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국민의당의 수사가 진행된 문준용 관련 증거 조작 사건인데 원래 이 사건은 2006년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의 국정감사를 가서 그 당시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쳐 밝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특혜 채용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10년 전에입니다. 그때 내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제지를 했습니다. 자식 문제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공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10년 전에 내가 제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내 TV 토론에서도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당신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그건 여당 대표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 정부가 그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질 문제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정부 여당이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국회 문제도 이제 좀 슬기롭게 물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서 지금이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 이렇게